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방금 전 청와대에선 문재인 정부 집권 첫 여당 의원 전원과의 오찬이 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한 주권의 정치권 소식은 노영희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109분간 1시간 반 넘게 오찬을 가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당이 위기였을 때 좋은 분들의 영입과 또 온라인 권리당원 입당이 당을 혁신하고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정에도 정당에도 정책에도 국민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역동적인 참여가... 네, 저 자리가 갑자기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원래 그 여당에서 워크숍을 했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정기국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그 앞으로 이제 입법과 관련된 현안들을 조금 잘 좀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도 대통령께서 모든 의원들을 초청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신경민 의원이나 뭐 김영건 의원 두 분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참석하셔서 사실은 되게 좋은 그 분위기였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축제 분위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얘기하고 계신 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여당과 야당의 기밀은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 100일 이제 기자회견과 그 이후에 이제 국민과의 그런 대화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온라인 당원 이야기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네요. 결국 이제 국민 주권 시대, 그다음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어떤 의회보다는 실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당 대표 시절에 뭔가 당권을 유지하고 또 어떤 후보로 선출된 데는 사실 온라인 당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어떤 그 있고 또 뒤이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소위 이제 전화부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어떤 당의 어떤 기존 권력보다는 실제 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좀 더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당의 어떤 당권을 좀 더 확고하게 하자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새로운 또 인물을 새롭게 하자는 것 자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들을 좀 더 많이 당의 어떤 영입을 해서 실제 좀 물갈이를 좀 하겠다는 의미로도 좀 읽힐 수가 있는 예고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집권에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과 여당의 첫 만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치 분위기, 잔치집 분위기 같을 수도 있는데 오늘 분위기가 어땠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군사훈련 중이고 또 안보 상황도 엄중해서 우리가 축배를 들거나 흥을 돋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지를 확인하고 또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신형 미사일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개량형 방사포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미상의 물체를 동해상으로 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런 자리가 너무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들이 비추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지금 아무리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서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표정이라든지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한 것 같고요. 오늘 자리는 결국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 지난 부분들을 자축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첫 번째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청 간의 좀 협력을 좀 다짐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 뭐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1박 2일 워크숍 하면서 의원들끼리는 그걸 다졌고, 그러면 또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청와대와 이제 당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오늘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그 오찬 메뉴가 뭐였는지 아세요? 곰탕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곰탕이라고 합니다. 좀 당청 관계가 진한 곰탕처럼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사실은 당청 관계에 뭔가 삐걱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그렇죠. 때마다 등장한 분이 바로 추미애 대표거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삼실이시더니 대통령이 되시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자랑스럽죠? 송영길 의원님 자랑스럽죠? 네. 근데 이 정도 박수 가고 되나요? 좀 큰 소리로 웃어가면서 휘파람도 좀 나오고 그런 박수를 한번 보내봅시다. 안 될까요? 네. 네, 추미애 대표의 저 발언만 보면 당청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게 삼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삼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실, 성실, 진실의 삼실 뭐 야당 정치인이었다. 근데 이제는 삼소, 국민과의 소통, 역사와의 소통, 미래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소통의 키워드를 가지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대통령을 지켜 세운 것인데, 지금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뭐 건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분위기 약간 좀 썰렁한 사실 좀 모습 좀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박수도 치고 뭐 휘파람도 하자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마무리를 황급히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추 대표가 사실은 어제도 그 워크숍 할 때도 중간에 사실은 그 병원 간다고 나갔다가 오셨었어요. 네.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당하고 그 청하고가 좀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려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